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교육재정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론요. 자, 우리가 아마 재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재정과 함께 또 많이 들어본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경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재정이라는 말도 들어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라는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 차이점이 혹시 뭐겠습니까? 자, 재정은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예산과 관련되어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교육학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정부, 특히 만약에 교육 재정이라고 한다면, 자, 정부의 교육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자, 근데 이 경제라는 것은 좀 더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줘서 자, 우리가 수입과 지출의 자,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동일한 예산, 정해져 있는 한정적 예산을 그죠? 이걸 일종의 수입이라 본다면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써요. 자, 근데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쓰는 것은 아무래도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바로 이 경제다라고 보시면 큰 틀에서는 아주 대략적인 줄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교육 경제를 얘기하기 이전에 교육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정부의 교육 예산에 대한 내용을 크게 다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 재정에 대한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교육 재정이란 국가나 자치단체가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재반 경비를 공권력에 의하여 확보 조달하여 합법적으로 관리 지출하는 일련의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다시요. 경제 활동 중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비를 확보하는데 이것은 합법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합법적으로 관리 지출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특성으로는 다시 교육재정의 개념이자 교육재정의 이렇게 합시다. 교육재정의 개념이자 교육재정의 특성 그리고 교육재정의 범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교육재정의 특성은 그래서 대략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경제활동이다 라는 건데요. 자,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획득하고 관리 지출하는 공경제활동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와 좀 반대되는 것이 여러분들 뭐냐면 사경제 활동을 위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교육비라고 예를 들면 학원비 같은 사경제 활동에는 사교육비 같은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조금 달라집니다. 그죠? 자, 좀 이따 보면 이 교육재정의 어떤 범위 또 교육비의 범위 이런 측면에서 공경제 활동에 속하는 예를 들자면 사립학교 비용이 공경제 활동에 속하냐 사경제 활동에 속하냐에 따라서 조금 사교육비의 범위라든지 공교육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 교육재정이라는 것은 공경제활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활동 지원 수단. 자, 교육재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건설비 하면 건설비 투입과 동시에 건설되어진 어떤 목적물이 있는 것이죠. 즉, 그 비용이 그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한데 이 교육은 교육비가 투여됨으로써 그 목적물인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달리 말해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자, 교육 경비 획득 분배 활동인데요. 교육 재정은 교육 경비를 획득 분배 관리하는 활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획득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자,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겠죠. 지방비에서 얼마, 또 국가 예산에서 중앙정부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을 보조해 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게 교육재정의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육재정의 범위는 무엇으로 할 수 있냐? 자, 우리가 광의와 협의 개념으로 아이고 여기 좀 됐네요. 광의와 협의 내용으로 분리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협의의 교육재정은 정부의 교육 예산으로 한정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다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좀 이따 하시겠지만요. 자, 예산이 있고요.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어떻게 집행을 하냐면 지출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육 예산이 있고요. 교육적인 활동에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교육 활동에 지원하는 수단이라 돼 있죠? 자, 그러면 교육 예산은 자,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바로 수입에 의해서요. 자, 그러면 이런 수입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세금이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뭐 사용료라든지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수입료, 뭐 이 수수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수입을 통해서 교육 예산이 반영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예산이 엄청나게 높은 랭킹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방비가 있고 사회복지비가 있고 그 다음에 3대 예산으로서 교육비가 있어요. 자, 대략 한 400조라고 한다면 이 교육비가 한 80조 정도 돼요. 사회복지비가 한 120조 정도 되고요. 국방비가 한 40조 정도 돼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겠습니까? 사회복지비에는 여기에서 수급받는 사람들이 많죠.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요. 그죠? 자, 또는 어린이들도 있어요. 그죠? 유아들. 자, 국방비는요, 쉽게 생각하면 군인이에요. 교육비는요, 학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많은 사람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학생, 그 다음 많은 사람이 군인.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예산의 항목 중에 하나이더라. 라고 우리가 여겨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넘버 2 정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육 예산이에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세요. 어떻게 획득했고,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활동, 바로 교육 재정이죠. 어느 분야에서요? 교육비 내에서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물론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범위, 다시 이렇게 획득, 분배, 관리하는 내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협의의 교육 재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광의의 교육 재정은 약간 더 큰 의미입니다. 다시요. 정부의 예산 중에서 정부의 교육 예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획득, 배분,
관리하는 것은 협의의 교육재정의 의미인데 광의의 교육재정의 의미는 자, 경제적인 개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교육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공적으로 수행하는 재정 행위, 즉 교육재의 이걸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교육재의 수급이 최종적으로 교육의 사경제 부문에서 균형에 이룰 수 있도록 공경제 부문을 통해 조정해 나가는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이건 좀 더 포괄적 개념으로 혹은 의미로 접근할 수 있는데 자, 사경제 부문까지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광의의 교육 재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공립학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립학교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협의는 그냥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학교에다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 그걸로 끝. 그런데 광의는 여기에다 재원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공립학교에 정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요. 물론 정부 예산 외에도 비정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학교 발전 기금 같은 것도 있고요. 뭐 학교 발전 기금 뭐 장학금 같은 것들이 있죠. 또 뭐 사용료라든지 뭐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정부 예산은 두 가지 나눠지는데 자, 우리 국가에서 해주는 예산으로서 교육비 예산이 있을 수 있고요. 지방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넘겨주는 교부금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 다시 사립학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교비회계에 있는 교비회계라는 것은 재단 전입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발전기금.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이때 이 협의의 교육 재정은 바로 요까지만. 그죠? 그런데 광의는 어디까지라 하냐면 비정부 예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 즉 발전기금까지도 자, 어차피 공공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발전기금 역시 포함되는 것은 자, 광의 교육 재정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정부 예산만으로 하느냐, 정부 예산 이외의 예산으로 하느냐라는 것은 자, 바로 교육 재정의 범위를 규정 짓는 척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육 재정의 우리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교육 재정의 종류는 여러분들 교육 재정과 지방 교육 재정으로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건 나중에 교육비 분류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할 텐데요. 좀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교육비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봅시다. 큰 틀에서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것은 이제 지방교육재정 알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 eduinfo.go.kr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방교육재정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교육청마다 자, 얼마만큼의 예산과 얼마만큼의 돈을 집행해서 결산을 했는지부터 해서 학교에 있는 정보까지 쭉쭉 알 수 있죠. 그죠? 일반 교육 통계 같은 경우는 한번 잘 볼까요? 일반 교육 통계 같은 경우는 뭐 학급 수, 학생 수 등
내용들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서 나왔던 건데요. 우리의 국가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가재정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죠.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는 지방교육재정에다가 그러니까 시도교육청 예산이죠. 보조금을 줘요. 그리고 일반 자치단체는 법정 전입금을 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방교육재정에 큰 예산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요. 그 내용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국가재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죠? 자, 뭐로 나눠지냐면 예산과 기금으로요. 기금은 여러분들 국민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이라든지 기타 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산은 뭐를 나타내냐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어요. 근데 특별회계가 2017년도에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따로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 예산 항목에서 이제 교부금 쪽으로 지방교육재정에 얼마를 주게 되는 거죠. 또, 요 국고보조금 쪽으로 지방교육재정에 얼마를 확충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죠.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중소기업청이 지원해 준다든지 또 여기 있네요.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학교 흡연 예방 교육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요. 마이스터고 지원은 중소기업청 등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교육재정에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되는데 자, 중앙정부에서 이전이라는 것은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치단체의 이전 수입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얻어내야 되는 일종의 교부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국가가 여기는 지자체가 예산을 충당이 되는데 많은 부분이 바로 국가한테 얻게 되는 거죠. 지자체는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지자체가 잘 사는 곳이 있고 못 사는 곳이 있어요. 그럼 잘 사는 곳은 많이 주겠죠. 이 비율이 크겠죠. 못 사는 곳은요. 이 비율이 작을 겁니다. 그럼 이 부분 있죠. 그죠? 자, 잘 사는 지자체에서 충당해주는 비용과 못 사는 지자체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들, 바로 이 부분들을 국가가 보전해 주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양여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튼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이렇게 수입을 줘서 확충시켜줘서 지방교육재정이 마련이 됩니다. 근데 지방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청도 자체적으로 뭡니까? 수입을 가죠. 뭐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또는 수수료, 뭐 행정실에 수수료 발급해주면서 버는 돈요. 그리고 차입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입이 만들어지면 이 세입은 특히 여러분들 요거 좀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얼마를 부담하냐? 쉽게 말해서 담배 소비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죠? 시도세 전입금, 서울은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3.6%, 그러니까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교육청으로 5% 정도의 전입금을 준다는 것이죠. 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 일반 회계 부담금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정 전입금이 있고 비법정 전입금은 시도 일반 회계에서 시도교육비 특별회계에 의무적으로 전출하는 경비 이외에,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 재량적으로 더 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우리 코로나 사태로 대전시가 교육청한테 방역을 위해서 돈 좀 쓰세요라고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전입금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지방 정부에서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자, 세금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양도세가 있고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록세. 자, 우리가 이것을 국세라고 하고요. 이걸 지방세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양도세, 부가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원의 비율이 크죠. 근데 취득세는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이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육청이 수입을 잡는 곳이 아니라 세무과가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 바로 시청에 있죠. 따라서 시청이 지방에 있는 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다가 좀 나눠 쓰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법정 전입금, 즉, 자, 대전의 경우에는 5% 이외에도 재량적으로 전출할 수 있는 경비. 예를 들자면 코로나 방역 같은 비용을 교육청에다가 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물론 또 주라고 해가지고 자, 시의회에 보면 의장, 부의장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 보고 시장 보고 그럼 이렇게 이제 비법정 전입금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원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렇다면 자,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뭐 중앙정부에서 오는 거, 지방자치단체, 자체 수입, 뭐 입학금이나 이제 수업료, 사용료, 수수료, 그 차입금 기타, 뭐 지방교육체 및 금융기관 차입금. 자, 금융기관 차입금은 뭐냐면 은행에다가 돈을 교육비를 넣어야 되겠죠. 한 1조 넣어놓으면 그에 대한 이자가 못해도 1천억 원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아니죠. 1천, 뭐 몇백억이 생기잖아요. 아, 몇백억까지는 아니겠죠. 몇십억이 생기죠. 그것도 수입으로 잡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제1이 이렇게 중앙교육재정의 바탕과 지방교육재정의 바탕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죠. 교육부죠. 자, 교육부에서 조달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내국세, 관세, 교육세 등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 수입과 세외 수입 및 자본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다. 뭐가요? 중앙교육재정이요. 자,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나눠지는데 일반 회계는 교육본부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립교육기관비, 직속기관비, 병특회계 전출 등이 포함된다. 특별회계는요. 국립대학 특별회계, 그죠?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지방교육 양육금 관리, 국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등이 있다. 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왜 특별회계를 둘까요? 자, 특별하니까 특별회계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자, 국립대학이라든지 투융자, 투자할 수 있는 곳, 또는 자, 아까 양여금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양여금과 양여금과 그 교부금의 차이점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물론 안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 여기 봅시다. 지자체마다 차이 나는 것들을 조금 보완해주고 주기 위해서 하는 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봅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성격이 유사하지만 자금의 용도가 지방자치단체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점에서 교부세와 다른 점이 있다라는 뜻이죠.
또한 지방 양여금은 자금의 용도가 특정화되어 있지만 그 범위가 포괄점이라는 점에서 용도가 개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고보정호가 조금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여튼 어떠한 목적에 맞게 써라. 근데 활용해서 써라. 자치단체에 맞게.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지방자치에 맞게 쓰라고 하냐면 지방자치가 우리가 95년도부터 확대되면서 문민정부 들어서 확대되면서 각 지방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은 달랐어요. 자, 내륙에 있는 지방과 또는 해양에 있는 지방, 그죠? 해안가에 있는 지방은 서로 교육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돈 쓰는 데도 역시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충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하고 지방 운영을 탄력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보면 불균형을 지역의 양해하고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요 양여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교부금으로, 그죠? 지방교부금으로 다시금 지원토록 하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양여금이란 말은 많이 들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뺍시다. 그래서 양여금이 나왔을 때는 어떠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2005년도까지 시행했던 교육재정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방교육재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각급 학교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경비를 조달하고 공공회계 절차를 거쳐 그것을 지출한 것을 말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요. 핵심이 뭐라고요? 교육재정의 종류는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 나눠진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3번 이렇게 해드릴게요. 정리를 한번 하자면, 그죠? 자, 우리 국세와 지방세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원이 되어서 이게 교육비로 환원이 되는데요. 그죠? 자, 이것 이외에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같은 것들이 그다음에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국세에서 주는 것이 중앙이고요. 지방세에서 얻어서 교부금조로 주는 것이 지방교육재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아까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시죠? 그죠? 그래서 국가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방교육재정이 만들어지는데 국가재정은 예산과 기금입니다. 이때 예산이라는 것은 이건 세금이에요. 세금. 기금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육재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방에서는 담배세가 교육세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편할 것입니다. 좋아요. 자, 좀 이따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앙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으로 나누어서 교육재정을 보았다. 자, 그다음에 교육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거죠. 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예산이에요. 그럼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예산의 의미. 자, 교육예산이란 학교 당국, 교육국, 지역사회 주민 등 전문가, 비전문가들의 협동적인 참여에 의해 결정된
장기적인 교육정책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교육 예산에는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지출 계획하고 수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산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그냥 여기 봅시다. 경상북도 교육청에 있는 예산서를 우리 정보 공개에 다 나와 있죠. 자, 보시면 본 예산에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쭉쭉 나와 있어요. 뭐 보시면 예산에는 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입도 있습니다. 본 예산은 왜 본 예산일 거예요? 그죠? 우리 요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예산에는요. 본 예산이 있어요. 본 예산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뭡니까? 경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하다 보면 추가 예산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추가 경정 예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추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수입과 지출이 되겠지요. 자, 예를 들자면 코로나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400조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볼까요? 자, 2020년 400조 총 예산이 있는데 본 예산이 있어요. 자, 우리가 300조가 넘었을 때 슈퍼 예산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400조가 넘죠?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400조는 1년에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갑자기 생겼죠? 그러니까 예상을 했어요? 못했어요? 예상을 못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추경을 8조다 얼마다, 8조 얼마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게 추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 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세입과 세출이라는 것은 이것은 수입이고요. 이건 지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예산서들이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그냥 뭐 세출 한번 볼까요? 기간별, 정책사업별, 성질별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기간별로 한번 다운받아서 보면요. 그래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 자,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 교육청 예산서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 재정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하는 일종의 지식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경상북도죠. 미안합니다. 경상북도 세출 예산 총괄표 기간별로 보면 이런 기관들이 예산액과 전년도를 봤는데 얼마로 증감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다라는 거지요. 그죠? 자, 그것들을 쭉쭉 보시면 돼요. 경상북도에는 지원청이 참 많네요. 그죠? 근데 경상북도 경상교육청이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네요. 금액이 1,000원이네요. 1,000원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그죠? 1조네요. 그죠? 경상북도 경상교육청 하나에만 1조가 지출됩니다. 그죠? 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와우. 구미교육지원청은 1조 4천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네요. 돈을 쓰라고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또 돌아와서 교육 예산에는 이렇게 어떤 기관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로 수입을 얻을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되시죠? 이러한 교육 예산의 성격에는 교육 활동으로 편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죠. 무슨 활동하는데 얼마가 든다라는 거잖아요. 교육 예산은 학생들이 복리 증진과 교육적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당연하죠. 자, 교육 예산을 하는데 다리를
예를 들자면 도로를, 항만을 또는 공항을 건설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안 돼요. 그러면 교육 예산은 교육 활동에 대한 봉사적 내지 지원적 성격을 갖는다. 그죠? 교육 예산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사용된다라는 뜻이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뭐 그래서 본 예산도 하고 추경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자, 네 번째 장으로 넘어와서 자, 학교 예산 회계 제도의 도입 배경. 이렇게 예산을 이제 받았어요. 그럼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다시요. 우리 지금 여기서는 중앙과 지방 교육 재정에 대해서 배웠고, 자, 이러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교육 예산이에요. 그럼 그 교육 예산을 학교로 배분했을 때 학교 자체 내에서는 단위 학교에서는 어떠한 회계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학교 회계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국공립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로 운영돼 소용되는 재정이 여러 가지 경비로 관리 운영되었다. 이때 여러 가지로 관리 운영되었다. 통장이 쉽게 말하자면 통장이 여러 가지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각 학교마다 통장이 하나예요. 이들 재원은 별도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각 경비에 적용되는 법규가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교육재정이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 다시 봅시다. 학교 재정 우리가 이제 교육 예산에서 받아서 학교 재정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통장이 여러 가지예요. 그죠? 다시요. 여러분들 통장이 하나고 그죠? 통장이 한 개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고 A가 B는 뭡니까? 통장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지출하고 나가고 돈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지출하고 나가고 여기 지출하고 여기 들어왔다가 나가고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부정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부정회계가. 자, 이러한 문제점을 탑하고자 통장을 하나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여기저기서 들어오겠죠. 뭐 동창회에서도 들어오고 뭐 지방에서도 들어오고 보건소에서 들어와가지고 보건소에서 들어와서 마스크도 사세요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누리 사업을 하세요. 기초학력 진단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한 항목당 게 통장이 여러 개만 여기서는 계정 과목을 만드는 거죠. 인건비는 어떻고 코로나는 어떻고 동창회 장학금은 어떻고 이렇게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단식 회계일 수 있고요. 이게 복식 회계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분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계정 과목에 따라서 계정 통장 원통장 여러 계정 과목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가 잘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현금흐름 파악이 곤란한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서 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으로 왜냐하면 많은 상태로 어디에서 얼마를 결제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럼 비효율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계정 과목만 딱 따져들면 되니까 간단하죠. 한눈에 보이잖아요, 우선요. 그죠? 여기는 여러 개니까 복잡하죠. 자,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 학교 운영의 효율을 위한 학교 회계 예산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2001년부터 학교 예산 회계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다면 그 도입한 내용은 무엇이냐? 자, 우선은 학교 회계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입을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세입을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국가의 일반 회계 또는 지방자치대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이렇게 큰 틀로 나눠 놓고요. 그 다음에 학교 운영 지원비,
학교 발전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사용료 수수료, 이월금 이런 식으로 쭉쭉 항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세입을요. 자, 그러면서 경비를 통합을 시켰어요. 그동안은 여러 회계로 나누어 관리된 경비가 통합되어 운영된다. 여러 통장에서 조금씩 나가던 돈을 계정 과목으로 하나로 뭉쳤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12월 말일에 종료하는 걸로요. 학기랑 일치를 시켰죠. 그래서 예산 과정은 회계연도마다 학교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 운영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세입 세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산을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죠. 결산에 대해서 심의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고 2일에 이제 회계연도 종료 2일. 회계연도 종료는 2월 말이죠. 2일 이내에 이제 학군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확정이 안 되더라도 인건비라든지 직접 교육비라든지 자, 시설의 유지 관리 이 법령상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에 준하여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그래서 준예산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예산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자, 예산은 목적의 사용 금지 및 예산의 이용 이렇게 하고요. 전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의 장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장 선생님이죠. 인건비 시설비를 제외한 그죠? 자,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항 안에서 각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힘들 텐데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경상남도 교육청 자료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인적 자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인적 자원 운영은 요 코드가 있죠? 이게 장이에요. 51번이 정책사업 인적 운영이에요. 그죠? 본 예산에서 교육에서 이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걔네인데 단위 사업도 있겠고요. 단위 사업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와우 정말 많이 들어가네요. 18조가 들어갑니다. 그죠? 아니죠. 18조가 아니라 1조 8천원이죠. 죄송합니다. 1조 8천원. 아우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네요. 1조 8천원입니다. 자, 그렇게 쭉쭉쭉쭉 나왔는데요. 인건비가 1조 6천원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 갑시다. 그러면 교원 인건비에 보시면 요 코드가 있죠. 그죠? 이게 교원 인건비가 010101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목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정책, 단위, 세부, 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장이고요. 다시 자, 여러분들 이걸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크게 현장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돈이 남을 때 문제죠. 이게 장, 관, 항, 목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 보면 코드가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보통 100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보세요. 이게 목이 110번이죠. 당연한 거죠. 공무원 인건비가 아까 051 아까 01에서 그 다음에 인건비는 아마 100이에요. 100. 100에서 교원은 이렇게 110, 110, 1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인건비 여기 보면 자, 잠시만요. 좀만 내려볼게요. 자, 이걸 조금만 내려볼게요. 인건비는 110인데요.
한참 내려야 되겠네요. 자, 좀만 더 내려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인건비가 아니라 여기는 직급 보조비라 해서 250이 되는 거죠. 이게 코드입니다. 코드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아까 그 인사와 관련돼서 썼던 돈, 장, 관, 항에서요. 그죠? 정책기획관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목이죠. 그죠? 이게 목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목 내에서 이것을 이렇게 전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급이 예를 들자면 3,600만이고 사급이 1억 2,600만 원인데 자 3,600만 원의 돈이 부족해요. 근데 이것은 돈이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이렇게나 전용을 할 수 있겠죠. 이때 전용은 어떻게 된다? 같은 목 안에서 되는다. 다시 모범 공무원 수당이 남았어요. 예를 들자면 5,500만 원인데 여기 있는데 이렇게 전용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왜냐하면 코드가 다르잖아요. 목이 서로 다르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장관 항이 나눠져 있고 목에 따라서 인건비를 바꿔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전용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업무 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비목은 전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업무 추진비는 보통 이제 기관의 장이 옛날로 말하자면 판공비 형식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제한이 된다. 전용이 제한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공립 초등학교, 초중등학교 예산규칙의 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변화되었냐? 자, 교육비는 옛날에 특별회계는 12월 30일이었는데 일반 회계는 2월 말이었고요. 자, 이것을 일치시켰다. 학년도와 일치시켰다. 예산 배부 방식은 일상 경비와 도구 경비로 구분하여 사용 목적을 배부했지만 지금은 구분 없이 표준 교육비로 총액을 배분하더라. 라고 보시고요. 예산 배부 시기는 옛날에 수시였지만 지금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일괄 배부하더라. 뭐 수수료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처리는 국고 및 교육비 특별회계로 납입됐지만 학교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더라 라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변동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러한 학교 회계 규칙이 도입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이냐? 아무래도 보세요. 여기 사용 수수료를 학교 자체적으로 수입으로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그리고 세출 예산 편성도 자, 목적에 구분 없이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세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자율성이 늘어나죠. 그래서 자율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요. 학교 재정 운영 투명성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통장이 하나니까요. 그리고 학교 재정 운영의 효율성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통장이 하나니까요. 회계 업무의 간소화 왜 그래요? 당연하죠. 통장이 하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학교 예산 관련자들의 참여가 증대되고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평생 학습센터로서의 학교는 나중에 좀 다음 장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학교 예산의 그러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쉬고 제2교시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